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에서 안과를 하고 있는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 부산에서 이제 그 대학 교수하면서 이제 애들 가르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울산에 이제 처가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사 와서 현재 개원해서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주로 그 소아안과, 녹내장, 백내장, 망막 이런 수술들을 하고 있고 좀 어쩌다 보니까 애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울산에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많게 되고 또 저희들도 이제 그런 환자를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애들한테 많이 관심 있는 것들이죠. 이제 성장기 눈에 대한 관리, 흔히들 말하는 근시 그러죠. 이제 안경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게 올라온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중에도 이제 그런 대답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우리 이제 자라면서 생기는 이제 눈의 관리 또는 이제 눈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소화근시죠. 애기들 이제 눈이 나빠지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시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니까 키가 크듯이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이런 발달들을 이제 체크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키가 크는 것들은 이제 키를 재게 되는데 눈의 발달은 사실은 시력과 눈의 길이를 재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키가 작은 애들은 이제 우리 성장소 호르몬 같은 거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은 눈이 못 자라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이야기들이죠.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골병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소 호르몬 주사, 그다음 또 하나가 이런 근시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이런 이제 성장소와 관계되는 이제 소화 근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아 근시인데 이제 안경 끼는 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근시는 되게 많이 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보다 확실히 안경 끼는 애들이 많아져 있고 또 안경 끼는 그 시기도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거의 안경을 끼지 않은 애들이 많은데 현재는 학교를 가보면 최소 서너 명은 이제 안경 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3학년 이상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58%, 48%돼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코드라 그러죠.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라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적게 나타나는 것 같고 실제 저희가 환자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통계들보다는 훨씬 더 근시 환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근시라 해도 안경을 안 끼는 애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수치들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그래프는 이거 보면 재밌는 그래프인데 보통 이제 그 안경 끼는 시기를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에 이제 안경을 끼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 만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요 이전에 이제 안경 끼는 친구들이 이제 그 전에 안경 끼지 않는 친구들보다 눈이 나빠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늦게 끼는 애들은 그 당연한 얘기지만 키가 자라는 것도 이제 빨리 이제 키가 큰 애들이 이제 물론 뒤에도 이제 안 자라면 그렇지만 키가 크듯이 눈도 이제 빨리 안경 끼는 친구들이 훨씬 더 눈이 빨리 더 나빠지고 또 훨씬 더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이 안경을 끼는 친구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안경 끼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눈이 빨리 나빠지는 친구들 이 두 가지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근시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가 있겠죠. 근시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 이제 그러니까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은 저희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끼는 안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인데 이제 멀리 보이지 않고 가까이는 잘 보이고 그래서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제 빛이 들어가서 망막이라고 그러죠. 이제 필름인데 필름 눈에 생기는 필름인데 거기에 닿지 못하고 그 앞쪽에 이제 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는 안 보이고 가까이는 잘 보이고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비슷한 것들이 이제 뭐 원시, 난시, 그다음에 뭐그 노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원시는 이거가 반대입니다. 이제 눈 길이가 작아서 빛이 이제 그 망막 뒤쪽으로 비치게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게 되는데 어 저기 보면 이제 가까이는 안 보이고 좀 멀리는 또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원시라 그러고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작은 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시가 되겠고 그 외에 난시란 게 있는데 난시는 눈의 모양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울퉁불퉁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제 빛이 번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것들이 있고 노안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연세 드시면 이제 그 가까이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수정체의 이제 그 경화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서 이게 노화하고 관계되는 것들이니까 아이들하고는 관계 없는 것들이 되겠죠. 일단 이런 소화 근시는 이제 뭐 가족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걸 많이 보게 되면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가족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은 아니지만 키가 큰 집 애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엄마 아빠가 눈이 나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안경 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안경 착용 시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발달한다는 이야기는 눈 자체도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도수도 변하지만 눈하고 연결된 것들이 뇌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적당한 시기에 이제 시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뇌 발달도 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관련되는 뇌 발달. 그래서 그 눈이 발달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만 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만 이제 시력 발달하는 게 뭐 만 한 10살에서 한 12세까지 급격히 발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만약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이게 이제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반드시 안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력 발달 시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뭐 보통 청소년기죠. 그때는 이제 눈이 먼저 급격히 이제 키가 많이 크게 되니까 눈이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빠가 볼 때는 이제 눈이 빨리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경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불편해서 안경이 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도수 변화는 없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 컴퓨터를 본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뭐 아니면 영화관에서 글자를 본다 뭐 보기 위해서 이제 운전이라든지 이래서 필요해서 이제 쓰게 되겠고 이제 중장년이 넘어가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안이 시작되니까 뭐 돋보기 안경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일단은 아까 저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근실한 것들이 이제 자꾸만 눈의 길이와 이제 급격히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시라 하더라도 그 눈의 길이는 별로 길지 않은데 이제 그 광막의 곡률이라 그러는데 검은 자의 모양이 이제 아주 평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사실은 이제 눈이 길지가 않더라도 그러니까 평평한 친구, 그러니까 앞에 볼록한 친구들이 이제 근시가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억울하게도 이제 눈은 안축장, 눈의 길이는 길지 않은데 근시가 되는데 이런 친구도 사실은 이제 뭐 병적인 문제는 되지는 않고 이제 안경을 빨리 낀다는 게 이제 불편한 거지만 반면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근시, 눈이 많이 길어져 생기는 근시들은 이제 눈이 길어지게 되면 뭐 신경도 길어지고 혈관도 길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망막박리라든지 황반변성, 그 외에 이제 백내장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안축장이 정상인 사람,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안경을 끼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자란 이후로는 이제 뭐 이걸 돌릴 수가 없으니까 별다른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안경, 뭐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서 이제 그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핫하게 이야기되고 또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력 발달은 언제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 뭐 얘기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이제 뭐 태어나서 돌까지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그 엄마 아빠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모빌 같은 걸 이제 아기들 낳고 난 다음에 사게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생후 1개월까지 쓰는 모빌이 있고 그 뒤에 쓰는 모빌들이 있는데 생후 1개월까지는 보시면 이제 색깔도 안 들어 있고 그냥 단순한 모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세가 넘어가게 저기 이제 1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나비 모양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생후 돌을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서
만 1개월까지는 사실 그냥 형태만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빌도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고,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모빌 사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 2, 3세가 되면 이제 시력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이제 뭔가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 이후부터는 이제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제 성인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보통 이제 2, 3세경에 이제 보통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유가 고 2, 3세 이후부터 이제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 혹시 뭐 사시라든지 근시라든지 원시라든지 난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력 발달이 혹시 문제되지 않는가 해서 그때 와서 이제 안과에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약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그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눈의 문제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사시라든지 또는 뭐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뇌 발달이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보는 거죠, 보는 거. 보는 거에 대한 발달이 멈춰 있는 사람. 이걸 약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발달하는 시기에 애들한테만 생길 수 있는 것들이라서 꼭 이건 또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근시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안쪽장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은 자의 곡률이네, 곡률. 곡률이 이렇게 많이 볼록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친구들인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안쪽장이라고 해서 눈이 이제 길어지면서 안 보이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 안쪽장을 재면서 이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눈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는 보통 1.6cm 정도입니다. 1.6에서 뭐 다르긴 하지만 1.7cm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자라서 성인이 되면 보통 23에서 24mm 정도, 그러니까 2.4c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보통 이제 뭐 0.1에서 0.2mm 정도 자라면 정상적이라는 거 보게 되겠고 그 이상 자라게 되면 이제 근시가 되는 거죠. 보통 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근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0연에 이제 0.2mm 정도 자라면 이제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보다 이제 빠르게 자라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0.4mm, 0.5mm 이렇게 막 자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도근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근시가 되면 문제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눈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안 생겨야 될 병들이죠. 이제 뭐 녹내장, 광반변성, 뭐 백내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만 3세 이후로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이게 이상이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고개를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찌푸려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혹시 이상이 있는지 아닌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가까이 가서 자꾸 보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상기보다는 애들이 이제 그 궁금해서 앞에 가는 것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뭐 고개 돌림이라든지 찌푸려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이상 증상에 더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아까 자꾸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그 눈은 빛이 들어가서 이제 망막이라고 그러죠. 이제 필름에 딱 이제 맺히게 되는데 이제 근시안 그러니까 이제 눈이 긴 애들은 이제 그 초점이 이제 앞쪽에 맺히게 되고 이 앞쪽에 맺히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대부학적인 모양을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근시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치료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좀 가능하면 천천히 나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드림 렌즈, 마이사이트, 뭐 저농도 아트로핀, 근시 억제 안경 이런 것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드림 렌즈는 이제 잠을 잘 때 이제 이렇게 써서 보통 이제 뭐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이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드림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그 사진상에 보여드렸지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검은 자를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면 그 가운데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바깥쪽에 들어오는 빛들이 이제 우리 망막상에서 이제 똑같은 위치에 이제 그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근시를 억제하게 되고 초점이 맞지 않으면 자꾸만 이제 눈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낮 동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경 안 써도 되고 또 근시를 억제하게 되니까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외모상으로 이제 안경 쓰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라 그러면 뭐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드림렌즈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사이트라고 그러는데 뒤에 말씀드릴 렌즈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애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이사이트라는 렌즈는 이제 특수 렌즈죠. 특수 렌즈인데 렌즈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런 드림렌즈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부분하고 바깥쪽 부분에 이제 도수가 다르게 이제 측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우리 이제 망막이 이제 곡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운데 부분과 이제 바깥쪽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초점이 맺히게 돼서 이제 빛이 산란되지 않게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사이트 렌즈는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수면 자세가 되게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예민해서 이제 저희 집 애가 이제 이게 처음에 드림렌즈를 하다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예민해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좋고 특히나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그한 만 6세경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드림렌즈를 사용하다가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이사이트 렌즈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렌즈 자체를 이제 쓰는 걸 갖다가 거부하거나 또는 이제 훨씬 나이가 어려서 이제 그 렌즈를 쓸 수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라 그러면 이제 저농도 아트로핀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이런 저농도 아트로핀을 쓰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근시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까이 많이 보게 되면 이제 초점 때문에 이제 눈이 자꾸 길어지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저농도 아트로핀을 쓰게 되면 아트로핀이라는 게 근거리를 못 보게 합니다. 덜 보게 사실은 못 보게 한다기보다는 덜 보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근시가 나빠지는 속도니까 눈이 길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눈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흰자가 뒤로 밀리면서 길어지게 되는데 흰자가 약간 딱딱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약을 쓰면서. 그래서 이런 안약을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근시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즘에 이제 안경원에서 이제 좀 쓰는 것들인데 뭐 딤스 안경이라 그러는데 뭐 딤스 안경이라고 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경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근시 안경도 이제 센터 부분, 가운데 부분하고 바깥쪽 부분에 이제 독의 도수를 다르게 만들어서 그 회사들마다 다르게 이제 기술이 있겠죠. 만들어서 이제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요 세 가지를 이제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 뭐 드림렌즈, 마이사이트, 뭐 저농도 아트로핀, 뭐 근시 억제 렌즈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뭐 다 이제 환자들한테 애기들한테 이제 맞는 걸 쓰면 되는데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그 드림렌즈나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안 써도 된다는 점에서 이제 되게 유리한 면이 있고 대신에 이제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렌즈 쓰게 되면 또 거부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또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근시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저농도 아트로피는 또 그런 면에서 또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드림렌즈를 하면서 또는 마이사이트를 하면서 이제 아트로피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이런 렌즈 종류를 안 하는 친구가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근시가 진행한다 그러면 뭐 이런 저농도 아트로핀을 또 같이 쓸 수도 있고 이 네 가지를 같이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뭐 활동적인 애들 같으면 드림렌즈라든지 아니면 마이사이트 렌즈 그리고 특히 뭐 고학년 애들 같으면 마이사이트 렌즈 뭐 밑에 이제 적합한 나이로 적혀 있는데 사실은 뭐 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취향이죠. 이제 애들한테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효과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적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반 정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교체주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은 아무래도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뭐 2년이라 돼 있지만 뭐 1년, 뭐 6개월 만에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니까. 근데 더 큰 애들은 사실은 훨씬 더 오래 쓰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게 뭐 교체 주기란 게 뭐 2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만약에 교체 주기가 빠르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아트로핀이라든지 이런 약을 쓰게 되니까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성장주사 되게 많이 맞죠. 이제 성장주사 많이 맞는데 그 이제 키가 이제 크면 그러니까 키는 크면 좋고 사실은 눈은 작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웃기게 이제 성장주사를 맞으면 사실은 이제 근시도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키가 빨리 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인데, 일단은 성장 조사를 맡게 되면 뭐 다른 이야기들은 뭐 다 뭐 일반적인 다 이야기들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성장소 호르몬이 이제 뇌압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은 아니고 아주 드물게. 그래서 꼭 이런 성장 조사가 많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눈의 성장, 그러니까 근시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시신경을 확인해서 이제 혹시 뇌압 상승이 되면 이제 신경이 이제 붓게 되는데, 그걸 보아서 저희들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성장주사 호르몬을 맞는 친구라 그러면 꼭 안과에 와서 이렇게 안전사를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성장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제 근시가 빠르게 진행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아트로핀이라든지 드림렌즈, 그 외에 뭐 딤스 안경 같은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병용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게 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뭐 시력 관리란 것들이 이제 뭐 이거 안과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정기 검진해서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애들은 이제 변하는 것들이니까, 눈의 변화라든지 시력의 변화, 그다음에 뭐 사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근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만 3세부터 시작해서 만으로 한 10살에서 한 12세까지는 이제 특히 뇌 발달이 되니까 그 약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시기니까, 그때 잘 보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 이제 그 시기 때 또 특히나 또 눈이 빨리 이제 이제 자라게 되니까, 그 시기 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키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성인이 성장소 호르몬을 만든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니니까, 그 시기 때 이제 저희는 반대입니다.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눈을 작게 그러니까 눈을 더 안 자라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안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안경의 두께를 이제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소가 되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병이죠. 그러니까 백내장, 녹내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병들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딱 오셔서 이제 병원에서 오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질문 사항들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냥 꼭 뭐 이거 아니라도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올라온 것 중에 보면 그 아이가 6살 정도 됐는데 시력이 좀 낮게 나오고, 뭐 시력이 한 0.6 정도라고 하네요. 그 남편이랑 그다음에 이제 올려오신 분이 이제 아내분 같은데, 시력이 낮아서 이제 저기 아이죠. 이제 자녀분이 이제 시력이 안 좋게 나와서 또 이게 더 나빠질까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화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뭐 여쭤보셨는데, 아까 이제 치료 방법 말씀드렸고, 실은 이제 시력으로만 뭐 보면 이제 이게 그 사실 이제 일년 시력은 사실은 그러니까 0.6이라는 게 이제 일년 시력이죠. 일년 시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년 시력. 그러니까 뭐 성인들은 이제 그걸 이제 거의 다 믿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그 일년 시력을 100% 믿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굴절도죠. 그러니까 눈의 굴절도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눈의 길이를 재봐서 만약 이게 이제 신체 근시고, 그다음에 눈의 길이도 이제 평균에 비해서 많이 길다 그러면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림렌즈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사이트, 뭐 그러니까 이런 뭐 딤스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 엄마 아빠가 눈이 많이 나쁘고, 특히 이제 고도근시라고 그러죠. 눈이 많이 긴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이런 검사를 해봤더니만 뭐 시력도 이제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뭐 눈의 길이도 뭐 그냥 평균에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아까 근시죠, 근시. 눈의 정확한 근시 도수라든지 눈의 길이를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더 보시면
8세 아이인데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안경이 필요한 만큼 시력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참 뛰어다니는 이제 남자 아이라서 안경을 잘 착용하고 다닐지 걱정이 되고 드림 렌즈를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면서 하는 렌즈를 하는데 8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렌즈를 착용하고 있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건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만약에 이제 일단 첫째 안경을 꼭 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경은 이제 뭐냐 뭐 근시 진행 억제 안경이라 그러면 뭐 근시를 진행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경이라 그러면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안 보여서 만약에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교정 시력이라고 그러죠. 이제 안경 껴서 시력이 괜찮다 그러면, 아이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그 안경을 꼭 껴야 되냐 하는 것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 치료 목적으로 안경은 꼭 껴야 될 이유는 없고, 단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시를 치료라는 목적에서 이제 바라본다 그러면, 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시력이 많이 나빠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라 그러면 안경을 끼셔도 됩니다. 안경보다는 이제 렌즈죠. 렌즈라든지 또는 아트로핀이라든지 이걸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해 주신 대로 만약에 아기가 되게 활동적인 친구라 그러면 드림 렌즈는 되게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8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8시간 정도 이제 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끼라고 만들어진 렌즈라서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쓰는 게 이제 안경을 쓰는데 많이 불편해하거나, 그러니까 안경 쓰는 건 불편해하거나 또는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안경은 조금 보류한 상태에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 희석 아트로핀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걸 쓰다가 조금 더 큰 다음에 안경을 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림 렌즈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너무 이제 뭐 저희 딸 말씀드렸지만 너무 예민해서 이제 렌즈를 끼거나 하는 것들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팀스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안경이죠. 그러니까 근시 억제 안경, 또는 뭐 그게 뭐 안경 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트로핀이죠. 희석 아트로핀 이런 걸 써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안축장이라든지 근시 도수를 보고 만약 그 심하지 않고 또 진행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좀 지켜보다가 그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꼭 뭐 렌즈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꼭 뭐 안경을 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렌즈 쓰는 것들은 사실은 안전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드림 렌즈 끼고 잤는데 교정이 안 돼서 이제 소프트 렌즈 투명을 꼈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보통 드림 렌즈를 끼는 애들은 되게 이제 나이가 어린 애들이죠, 보통은. 뭐 많아봐야 한 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수면 시간 때문에 거의 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 소프트렌즈 끼는 거는 관계가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렌즈 끼고 만약에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 렌즈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 렌즈라는 게 이제 눈을 누르는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근시가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눈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정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렌즈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 큰 애들인데 이제 주로 잘 보는데 이제 야간에 이제 학원 같은 데 가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렌즈를 이제 바꿀 필요는 없고 렌즈를 끼고 저녁 시간대 이제 그 학원에서만 가벼운 안경을 끼라고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아침부터 워낙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렌즈를 바꾸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러니까 아기 나이라든지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보통은 그러니까 뭐 렌즈 끼고 소프트 렌즈 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렌즈를 바꾸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뭐 드림 렌즈를 작년에 맞췄는데 사용하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안 쓰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시력은 좀 더 나빠졌는데 그때 썼던 드림 렌즈를 그대로 써도 되는가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키가 큰 옷을 샀는데, 애기들 옷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정도 지나서 만약에 이제 키가 거의 안 컸다거나 약간만 커서 이제 옷을 입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그 옷을 입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작년에 맞췄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거 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맞춤 병원에 가시면 끼고 확인해 봤을 때 근시 진행 정도가 뭐 미미하거나 또는 거의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렌즈를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1년 사이에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도 확 크니까 근시 진행 정도가 많이 돼서 이제 그 렌즈를 껴서 이제 뭐 교정이 많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렌즈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태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광시증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광시증이란 게 이제 빛이 번쩍이는 걸 말하는데 광시증은 치료보다는 사실은 광시증이 생기는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시증이란 게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제일 흔한 게 이제 시신경이 당겨질 때 광시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광시증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안저 검사라 그러죠. 이제 안저 검사를 해서 혹시 이제 신경이 당겨지는 원인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 일반적으로 광시증은 이제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광시증이 있다 그러면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가까운 안과 가셔서 이제 일단 안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았고 보시고 이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시면 사라지는데 혹시 이제 뭐 신경에 구멍이 나 있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특히 이제 광시증 이후에 생기는 비문증은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뭐 반드시 이제 근처 안과 가셔서 안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이제 뭐 성인이지만 그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이 첫 줄에 앉아도 칠판을 못 본다 해서 안과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안과 일찍 가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조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안경 끼고 안 끼고는 사실은 이게 근시란 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무슨 뭐 병인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병은 아니죠, 사실은. 키가 작은 게 병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큰 게 좋다는 거지. 키가 작다 그래서 병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근시란 것도 이제 안경을 낀다는 거고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안경을 이제 그 높은 도수의 안경을 끼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병이 이제 그 안경을 이제 얇게 끼거나 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더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안경을 끼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뭐 치료 아닌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그 안경 꼭 낀다 그래서 뭐 좀 나쁘다 뭐 이게 문제됐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게 그 근시가 무슨 큰 문제고 또 이거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게 이제 아기가 안경 껴야 됩니다 이렇게 특히 어린 애들한테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가 와서 이제 막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애기한테 미안하니까. 근데 사실 그건 전혀 문제 안 되는 것들이고 이게 뭐 병은 아니니까 뭐 그거 그렇다 해서 뭐 나중에도 사실 뭐 더 지난 다음에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죠. 사실은 나중에 뭐 성인 된 다음에 라식을 하든 그다음에 뭐 안내렌즈를 하든 뭐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병은 아니니까 아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은 뭐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또 비슷한 얘기 나왔네요. 그 각막이 너무 얇아서 뭐 라섹 렌즈 삽입술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평소 투명 렌즈도 못 끼나요 하셨는데 안경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림 렌즈도 말씀드렸지만 드림 렌즈의 원리라는 것들이 검은 자가 볼록한 걸 이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게 되면 시력이 좋아지는 게 되는 건데 라식이나 라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자를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건데 그 검은 자가 너무 얇게 되면 깎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병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꼭 수술을 원하신다 그러면 안내 렌즈를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다 렌즈를 직접 넣는 거죠. 그 외에 뭐 원하신다 그러면 투명 렌즈라는 게 이제 소프트 렌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프트 렌즈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안경만 써야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 뭐 소프트 렌즈를 뭐 렌즈를 쓰셔도 되고 뭐 그러니까 하드 렌즈도 있고 소프트 렌즈도 있고 뭐 있는 것들이니까 뭐 사용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마이사이트 렌즈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렌즈를 끼면 난시가 있는 것처럼 물건이 1, 2cm 정도 흔들려 보인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부옇게 보인다.
그리고 원래 렌즈가 그런 렌즈인가 아니면 이 렌즈는 근시 억제 렌즈라서 난시를 잡아주는 기능이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 예, 그 마이사이트 렌즈는 이제 난시용 렌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수의 난시는 이제 검은자를 누르게 되면서 이제 교정이 되는데, 도수가 많이 높은, 그러니까 난시 도수가 많이 높은 경우는 이 마이사이트 렌즈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난시가 많이 높은 분이라 그러면 난시 효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난시는 적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건이 흔들려 본다 그런 말하면, 특히나 이제 이게 가까이 보일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근시를 교정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일반 근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벗어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지 않습니까? 노안일 때. 마찬가지로 이제 근시인 친구들은 가까이 볼 때 눈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드림 렌즈라든지 마이사이트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끼게 되면 이제 근시가 교정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 눈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흐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는 이제 가까이 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초점 잡는 게 이제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이제 좋아질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난시가 만약에 그 도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그걸 마이사이트 렌즈로 교정하고 있다 그러면 난시 영향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개가 어느 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안과에서 망막이 부어 있고 물이 차 있어서 출혈이 심하다고 해서 주사 치료를 권했는데 주사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또 수술도 해야 되는지, 어, 당뇨가 있다고 하셨고, 이게 이제 아마 시신경이 부어 있는 걸 그러니까 황반이라고 그러죠. 이제 황반이 이제 부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 황반이 부어 있는 경우라 그러면, 그러니까 2차적으로 만약에 이제 눈 안에 피가 나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눈에다 주사를 놓죠. 이제 황반에, 그러니까 황반 신경을 부기를 빼는 주사들이 있는데, 주사가 첫 번째가 됩니다. 또 첫 번째 주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 번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원인은 아마도 이제 당뇨가 있다 하셨으니까 당뇨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황반 변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황반 변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황반 쪽에 이제 신생혈관이라 그래서 이제 이상혈관이 살아난다든지 그래서 신경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눈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눈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해부학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까지는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사를 맞자 했다면 주사를 맞고 이제 그 경과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프리즘 안경을 쓰고 있다 하시고 자기 전까지 안경 쓰라고 했는데, 안경이 치료용인가요? 아니면 3.5 베이스 아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 베이스 아웃이 돼 있으니까 지금 외사실을, 그러니까 외사위라든지 또는 외사실을 아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아마 안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즘 안경이란 게 이제 그런 사실을 교정하기 위한 안경이 되겠고, 잘 때는 어차피 보지 않으니까 뭐 안경 벗는 거 당연하고, 안경을 벗고 있으면 아마도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거나 또는 이제 눈이 빠지는 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안경 자기 전까지 쓰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사시 때문에 치료 목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큰 도수는 아니니까 요 도수 그대로 안경 쓰시면서 이제 뭐 만약 안경으로 안 되면 수술하게 되겠지만, 뭐 현재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안경 쓰시고 있는 것들이 어, 괜찮고, 그다음에 그 사시각 정도는 사실은 이제 안과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필요한 도수를 넣은 거라서, 뭐 높고 낮고 하는 것들은 환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뭐 만약에 이보다 이제 적은 도수로 이제 만약에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제 도수를 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빠지는 정도라든지 또는 이제 이걸 많이 들어가면 이제 그 도수는 이제 이런 사시 정도는 많이 교정이 되는데, 또 이제 어지럽거나 할 수는 있으니까 만약 그런 게 심하다 그러면 도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예전에 라식 수술을 한 눈에 최근에 시야가 뿌옇고 야간 불빛이 번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백내기 초기라고 이야기 들으셨다고 합니다. 라식 이력이 있으니까 백내장 수술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찾아보니까 뭐 인공수동체 도수 계산에 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하니까 그 아마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불규칙 난시가 있으니까 삐번짐도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뭐 검사를 받으셨다니까 백내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마 그게 맞을 거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라식 수술 이후에 이제 나이, 그러니까 백내장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게 노안이 시작되면 삐번짐이 많이 심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라식 이후에 이제 그 라식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근시퇴행이라고 그러죠. 이제 약간의 근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근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그 만약에 이제 진짜 백내장이 어느 정도 많이 와서 시력이 떨어져 있고 이렇다 그러면 또 백내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게 돼 있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예를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라식 수술한 이후에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죠. 이제 도수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서프라이즈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봤더니 막 너무 이제 사이가 많이 나서 이제 막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 문제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수술 이후에 이제 그 빗번짐은 전보다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뭐 문제되진 않으니까 만약 백내장이 원인이고 진짜로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수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할 수는 있죠. 이제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돼 있으니까 또 수술 정확도도 되게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술하는데 하고 나면 크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수술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근시하고 난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고 안경이나 렌즈 착용도 점점 부담돼서 시력 좋음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스마일 라식보다 한 단계 발전한 스마일 라식 프로가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라식, 뭐 라섹, 안내렌즈,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뭐 스마일 라식이란 것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실크 라식 뭐 이렇게 하던데 실은 이제 의사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어, 의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의 수술은 사실은 뭐 라식, 라섹, 안내렌즈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은자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술, 그 다음에 뭐 검은자를 열지 않는 수술, 라섹, 그 다음에 눈에 안내렌즈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술이 그러니까 뭐 어떤 스마일 라식도 있고 뭐 실크 라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 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뭐 어떤 수술이 더 좋다 또는 어떤 기기가 더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제 유튜브 뭐 요새 뭐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다 좋다고 말하죠. 다 말하는 것들이고 그 환자분 입장에서 보시면 뭐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논문을 찾아봐도 그 결과는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에 그 근시 치료할 때 보시면 뭐 드림렌즈, 뭐 마이사이트, 뭐 안경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안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치료 효과가 뭐 52%뭐 어떻게 돼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해보면 그 환자한테 맞는 걸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치료 결과는 사실은 큰 차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너무 이제 이런 이제 상업적인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게 그냥 어떤 수술이든 간에 믿을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그냥 받으시는 게 맞는 거고 뭐 스마일 라식 프로가 더 좋다 뭐 또 뭐 스마일 라식이 더 좋다 어떤 라식이 더 좋다 뭐 라섹이 더 좋다 뭐 안드레즈 더 좋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게 확실히 더 좋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진 않으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뭐 어떤 차가 더 좋습니까? 뭐 벤츠가 좋습니까? BMW가 좋습니까? 아우디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벤츠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뭐 아우디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씀할 거니까 어떤 차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죠 사실은. 그건 취향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또는 또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고 뭐 그건 큰 차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뭐 그런 병원 가셔서 받는다 그러면 뭐 문제 되지도 않고 또 결과도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눈을 굴리고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볼 때 검은색 그림자 같은 잔상이 1, 2초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정상인가요? 평소 시야에는 잔상이 없는데 눈을 굴리거나 위쪽을 보면 잔상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잔상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눈 안쪽에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연세가 제가 몰라서 뭐 그런데 이제 보통 4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눈 안에 비문증이라고 그러죠. 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찌꺼기들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들이 둥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눈을 굴리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비문증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비문증 자체는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일단은 비문증인 이게 왜 생겼는지가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뒤에 안저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은 이제 그 동자를 안 키워도 이제 볼 수 있는 검사들도 많으니까 기계들도 많고 가까운 병원 가셔서 이제 일단 안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보고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안에 생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안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세 아이인데 그 하루에 태블릿을 3시간 넘게 본다고 합니다. 비디오 노출이 심한데 눈을 많이 안 좋게 줘요. 일단은 가까이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게 그러니까 태블릿 자체는 사실은 태블릿이 나쁩니까 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 운전 위험 있죠. 이제 사고 위험이. 그러면 나쁩니까? 라고 말하면 맞죠. 맞는데 자동차가 나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블릿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이제 가까이 보는 것들이 길어지게 될수록 근시 진행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실은 공부 안 하고 멀리 보는 거 있잖아요. 멀리 보는 거. 그럴수록 근시 진행 많이 억제되고 또 시력은 좋아지게 되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책을 보는데 3, 40분 이상 봤다 그러면 멀리 보기 하는 게 좋고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뭐 공원이든 아니면 이제 하여튼 멀리 볼 수 있는 데 데려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게 더 이제 시력에는 더 좋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약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치료의 이야기들이고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이제 멀리 보여주는 거. 그래서 주말에는 가능하면 아이를 데리고 공원이죠, 공원 이제 멀리 이제 앞에 뭐가 가리지 않는 데 가서 이제 멀리 보여주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생겼다고 하셨는데 이제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 때문에 시력이 최근에 1.2에서 0.5로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사실은 뭐 백내장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병이 있으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뭐 보통은 뭐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먹고 나면 근시가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병원에 가셔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그러니까 갑자기 근시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뭐 저희들 보는 경우는 만약에 뭐 다른 문제 없다 그러면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는 이제 시력 안 떨어졌는데 이제 자기가 느끼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이제 꼭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근시 치료하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그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아이들이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 볼 수 있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공부 이제 선생님은 애기들 공부 안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또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까운 공원,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멀리 볼 수 있는 데를 데려가셔서 이제 보는 게 이제 눈 건강에는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이제 또 재밌는 걸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